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융복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수소연료 전지발전소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고 민선 8기 1호 결제이자 공약인 첨단 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달성에 힘찬 첫발을 뗐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협약 1호 사업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남 광주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투자 유치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후 투자 금액이 가장 큰 이번 사업은 민선 8기의 첫 투자 협약으로 오는 2026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와 최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시설을 구축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한평만과 등량만 등 5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 어패류 피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고수온 대책 종합 상황실과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고수온 피해 우심 해역 어가를 대상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하는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15억 원을 들여 양식장의 액화산소와 차광막 등을 지원해 고수온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했으며 여수와 고흥, 완도 등 우심 해역에는 실시간 수온 측정기를 설치해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폭염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피해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달 27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 현재까지 폭염으로 총 3,326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으며 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도는 축산 분야의 선제적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 5개 사업 100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 재해 피해 예방 5개 사업에 496억 원을 지원한 결과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마리수가 9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아트페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아트목포 2022 아트페어가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페어는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예양 목포에서 전국에 실력 있는 12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전시실에서 3전시실까지 펼쳐지는 전시 환경으로 국내 작가들의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양도시 목포에서 시작하는 이 아트페어를 계기로 해가지고 목포가 역시 예양도시답게 국내 전시가 아니고 이제 국제 전시로 또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트목포 2022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트매거진 홍익미술, 아트뉴스 온라인이 주관한 개막식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소프라노 문안나 축가를 시작으로 전시작품을 관람한 후 환영사, 축사, 기념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는 주제로 아트목포 2022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을 저도 만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잡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아트목포 2022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술이 우리 일상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제1의 수산도로서 연간 수산물 생산 4조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남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5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수산인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남수산관 측 전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첫 출발해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전국 단위 해양수산 전망대회 중 최대로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물 생산 4조 원 달성을 위한 김과 미역, 전복 등 전남 10대 핵심 품종 산업화를 발표했으며 전국 수산물의 59%를 생산하는 전남수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소비, 유통 부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전략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공략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물론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 처리 장치부터 출고 대란으로 불러온 차량용 반도체까지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검수 등을 여러 기업이 나눠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을 상생 1호 정책으로 추진해 특화 산단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고급 인력 육성 등이 필요한데 수도권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어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죠? 네. 현재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삼성전자와 손잡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 취업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증설과 관련 산단 조성을 논의하고 있어 지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려면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 신설이 필수적이라는데요. 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체해 반도체 학과 신설과 특화 단지 조성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 나가면서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지난 5일 광주시를 찾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한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도 구성된 가운데 반도체 단지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라남도의 민선 8기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커져야 될 텐데요.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흥의 김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김, 채취,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있는 김 가공 공장에서는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일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의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5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약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는데 고흥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해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고흥군 수산유통팀 관계자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잠적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흥군은 법무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이탈 신고를 했지만 소재 확인이 안 돼 법무부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았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들 14명이 이탈한 7군데 김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업체에 최대 3년간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탈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1년간 고흥군 전체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올해 400여 명에 이어 내년에도 500여 명의 고용을 계획했던 고흥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고흥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도한 제재 조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법무부의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 협의회에 있어서 고흥군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력이 부족한 고흥에 3년 동안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는데요. 제재 조치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목포역 미술관에서는 팝아티스트 조록 사진작가가 남도의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촬영된 사진의 원본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2차 그래픽 과정을 거쳐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업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정형화된 사진 틀 속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추진 작가가 되는 동시에 그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면서 나도 사분할 속에다가 뭔가를 나만의 방식을 넣어보고자 팝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배열로 4분할 등으로 분리되고 재조립된 이미지는 추상적인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돼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조록 작가는 지난 20여 년의 사진작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내 최고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과 함께 열정적인 작업 활동으로 사진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개 그리고 4방향 그리고 4원소를 녹여내고자 그 속에의 이미지들을 형태를 또 색상을 바꿔가면서 저만의 방식대로 팝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 사진,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데 그 풍경이라든지 정물 사진 속에다가 그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과
사진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다가 팝아트로 그림 물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팝아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팝아트를 더한 이색적인 작품들은 현대 예술의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개선 대응투자 사업비로 1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9개 학교로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목적 강당의 개축과 운동장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선배 동료 공무원이 강사가 돼 내부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순천시 나도 강사 교육 운영에 나섭니다.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1명을 나도 강사로 위촉하고 예산 실무와 회계 계약 실무 등 6개 직무 분야와 공직자 마인드 등 5개 소양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 공직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도시보건지소가 성인 장애인 재활 놀이터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실행했으며 장애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게 해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을 증진하며 재활 의지를 향상할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 도양읍에 고흥군 아이행복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으며 고흥군 육아 통합 거점센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내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올해 11월경 전문 법인기관에 운영 위탁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